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시 한 10초 전입니다. 4시 시작합니다. F5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이 좀 꾸리꾸리하죠.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이미영님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또 돋보기로 기대됩니다. TV뽀사마님 들어오셨고요. 김경남님 아이고 나라가 꿀꿀하네요. 날씨도 꿀꿀하니까 나라가 꿀꿀하네요. 이꺽님 들어오셨고요. 남궁현님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 계속 들어오셔서 레오님 이춘호님 들어오셨습니다. 허의선아님 한선한가? 흐선한 누군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봉규의 술주정에 가끔 등장하시는 그 선아님 아니신지 흐선아님. 이승현님 해뜰날님 쨍하고 해뜰날이 와야 됩니다. 네, 보수에도 해가 떠야 되고 대한민국에도 해가 떠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해가 너무 안 뜨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해 뜨고 있고 일본 해 뜨고 있는데요. 경기 좋거든요. 우리만 지금 아주 죽쓰고 있습니다. 김이쁜건님 들어오셨고요. 레오님, 사랑하는 장미님, 아이고, 장미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기민님, 소주 한잔 해요. 그렇죠? 소주 한잔 합시다. 초목푸른님, 마리나킴님, 만왕님, 맨감님, 잘해보자님, 구독 10만 돌파 기념. 네, 잘해보자님. 구독 10만 되면은 저희가 약속했죠. 한번 어디 그 특정 장소에 막걸리 그냥 트럭으로 갖다 놓고 막걸리 파티 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기민님, SK강님, 나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아무리 좌파가 대한민국을 없이 여기고 북한만 이렇게 칭송하고 대낮에 백주대낮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계단에서 김정은을 칭송하고 무슨 백주칭송위원회라고 버젓이 플랜카드 써놓고 이런 그냥 북한의 국화래요. 그게 흔든 거 그 꽃 흔들고요. 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단체로 아무런 제재 안 받고 오히려 그 장소 내주고 그 장소 허락 맞지 않으면 거기서 그 행사 못 합니다.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천막 쳐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또 같은 광화문에서는 미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찍고 있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봉규 TV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과는 계속 소통하고요. 오늘 이 얘기부터 하시죠. 참,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서 인턴 기자라는 분이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이걸 뭐 특종으로 그냥 빵 올려놨는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다.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퀘스천 마크. 요거를 한번 팩트체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체크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머니투데이의 인턴 기자가 쓰셨는데 대서특필했습니다. 제목을 달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고 전광훈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비판했는데 그건 비판한 걸 조목조목 보니까 팩트 체크에 어긋났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얘기한 언제냐면 대통령 퇴진 총궐기 대회 앞두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머니투데이 인턴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자서전적인 그런 그 책이죠. 운명이란 책에 나온 거를 정광훈 목사가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운명에서는 얘기가 이제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고 정광훈 목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읽은 경험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리영이라는 논문을 읽은 경험을 자기가 리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썼는데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다. 이거를 자신의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 이제 쓴 거예요. 거기 썼는데 거기서 이제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월남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그럼 공산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전광훈 목사는 운명이란 책을 읽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이 머니투데이는 그걸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러면 머니투데이의 팩트 체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죠. 검증 대상 아주 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검증 대상하고 탁 이렇게 가로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월남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밝혔는데 이걸 검증해 보겠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검증을 해봅시다. 그리고 가로를 딱 치고선 검증 방식 이래놓고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쭉 그 논문에 대해서 검증 방식이라고 해놓는데요. 그럼 저희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이 맞는지 머니투데이 주장이 맞는지 검증해 보시죠. 이게 본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책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막 조금 돌려놓고서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이 리영희 선생의 책입니다. 이거 좀 좌파 서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가 비평 잡지에서 읽었는데 대학교 1, 2학년 무렵 잡지에 먼저 논문 1, 2부가 연재되고 3학년 때 책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건 이제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데 처음 접한 리영희 선생 논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반대로 충격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충격적인 내용이 가슴에 와닿아서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저건 반대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죠.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쓴 글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 운동 등을 다뤘다. 이 책에서 다뤘거든요.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제가 분석을 하면요. 다시 분석을 할게요.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 제국주의적 전쟁이라는 건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얘기예요. 제국주의 전쟁을 벌였다는 거. 반미 냄새가 벌써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내 반전, 그리고 결국은 이거 중요합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이게 결국 이게 중요한 얘기다는 얘기고 다음번에요. 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었다. 우리끼리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얘기였다. 이 당시에 하숙집에서 미국이 제국주의고 제국주의는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았다는 걸 이제 실토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실토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옛날엔 그랬다. 하숙집에 은밀히 주고 지금 실토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시돼 있었고 명쾌했다. 자, 다시 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시돼 있었고 명쾌했다. 명쾌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리영희 선생의 논문이 명쾌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쓴 사상과 거기 쓴 글이 읽고 명쾌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명쾌했다는 반박을 한 게 아닙니다.
명쾌했다 이렇게 딱 일침을 놓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 그런 게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발가벗겨주는 것이었다. 예? 나는 그 논문과 책을 통해 본받아야 할 지식인의 추상 같은 자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거를 지식인의 아주 추상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인의 추상 같은 자세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다. 이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진실은 위에 쓴 거. 예? 미국의 주장이 진실이고 상대편 무찔러야 하고 그런 게 허위의식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예, 진실. 그 진실을 느꼈다는 거고, 진실을 끝까지 추구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었다. 리영희 선생의 논문이 그렇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억누르는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거고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이거예요. 리영희 선생의 논문이. 또 보시겠습니다.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 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까 1, 2부는 베트남 패망을 제국주의 미국이 월남에서 전쟁에 패할 것이라는 예언서 같은 거였고요. 월남이 실제로 망한 다음에 3부를 쓴 겁니다. 리영희 씨가. 그런데 세계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논문이 1, 2부 나눠져 쓴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논리의 전개나 흐름이 그렇게 수미일관한 처음과 끝이 그렇게 수미일관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이 본문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의 본문 중인데, 여기 다른 본문을 제가 얼마든지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입맛대로 해석해서 공격했다고 얘기할까봐 머니투데이가 공격한 그 부분만 여기 발췌한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팩트체크 검증하자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남 패망에서 희열을 느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금 이걸 봐라. 이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냐 그런 건데. 저는 이 운명에서 다른 거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글, 선생자도 안 붙이겠습니다. 리영희의 글에서 다른 부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걸 인용하면 이봉규 네가 입맛에 맞는 것만 발췌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머니투데이가 얘기한 그 부분만 당신들이 얘기한 팩트 체크한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그럼 공평하죠. 자기네들이 고른 거니까. 이게 이래서 문재인은 베트남 전쟁의 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 보시죠.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이 진실의 승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쭉 제가 읽어드렸죠. 예? 제국주의 미국이 패망하고 그 쭉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허위라는 허위적 이러면서 그게 베트남 전쟁이 패망한 게 월남이 패망하고 미국이 패망한 게 진실의 승리라는 거 아닙니까?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자 보십시오. 읽는 나 자신, 읽는 나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읽는 나 자신, 문재인, 나도. 이거 국어 이거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나 나가 이거. 하도 우기니까 저도 국어 해석을 할게요. 읽는 나 자신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 나 자신.
같이. 이 리영이와 나도 같이. 도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나도. 미투 아니에요?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느꼈던 것 같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하자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아주 그냥 머니투데이 신문사 홈페이지에 그냥 탑으로 썼더라고요. 자, 팩트 체크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주장한 문재인은 베트남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꼭 글씨가 똑같아야, 이게 뭐 글자가 그냥 아주 그냥 똑같아야 됩니까? 뜻이 똑같은데? 그러면 전광훈 목사 주장이 뭐가 틀립니까? 뭐 글자 몇 개 틀린 거죠. 글자 몇 개. 그냥 뜻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국어가 짧아서 해석이 잘 안 되나요? 내 느낌은 그런데요. 같은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가 짧아서 내가 혼자 잘못 느꼈다면 그게 내 잘못이지만 정광훈 목사도 그렇게 느꼈고 나도 그렇게 느꼈고 많은 분이, 예?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뜻을 읽는 나, 문재인은 베트남의 패망을 리영이가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도 아니에요. 생생하다. 그런데 뭔 팩트 체크를 하자고 달려들면서 이상하게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거는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뭐 논문 쓰듯이 쫙 했어요. 예? 팩트 체크하면서, 예? 검증 대상 딱 이거 논문 쓸 때 이러거든요. 검증 대상 딱 검증 방식 분석 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 결론 부분으로 또 얘기해요. 해당 대목 전문 딱 놓고 아까 해당 대목 전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넣은 거. 그 다음에 검증 결과 결론 부분 딱 납니다. 사실 아님. 검증 결과 사실 아님 딱 해놓고 월남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독자나 더 연구 과제로 남겨놓지 않고 아주 결론을 내려버려요. 전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뭐가 사실과 달라요? 사실과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요. 제가 뭐 인턴 기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인턴 기자도 훌륭한 분들 많죠. 그 똑똑한 분들 많고. 근데 이분도 공부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석박사 논문이라든가 그 아티클 쓸 때 이런 형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봐서 최소한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글자 토씨 가지고 검증 결과 사실 아님 이렇게 하는데 뜻은 거의 같은 걸 가지고 이러고 그 정광훈 목사에 틀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호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러면 그 비판하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을 때 사실이 아님하고 결론을 내려야죠.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검증 결과 사실 아님인데 어디가 사실이 아닙니까? 예? 여기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리영이의 논문에 그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인용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에 그 내용도 제가 인용할 수 있어요. 반박 자료로. 그러나 그걸 인용을 안 한 것은 내가 그러면 유리한 쪽을 발췌해서 인용을 했다 이런 소리를 또 들을까 봐 당신들이 검증하고자 한 요 본문만 가지고 내가 검증하겠다. 이거는 사실 아니면 하면서 당신들이 머니투데이에서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다른 거 일체 인용 안 하고 한 글자도 인용 안 하고 당신들이 신문에 쓴 검증한 그 논문만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가 똑같지 않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증 결과 사실 아님 하면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시비 걸까봐. 검증 결과 사실 아님.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할 것을 예견한 리영희 선생의 글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쓰여 있다. 월남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전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고 대서특필했는데, 자, 여기서 읽는 나는 문재인입니다. 읽는 나하고 문재인이라고 안 썼다고 또 시비 걸까?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도 아니에요. 생생하다. 그러면 희열을 느낀 거 아닙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검증 결과 사실 아니라는 얘기. 아, 진짜. 가짜뉴스 막 그게 가짜뉴스 잡겠다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짜뉴스 쓰면 아주 작살나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뭐가 진짜 뉴스,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정광훈 목사 말이 뭐가 틀려요. 물론 그분이 다른 주장할 때 뭐 다른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전 모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 부분만, 이분들이 시비 건 부분만 놓고 볼 때 뭐가 팩트 체크 결과 사실이 아님이야. 사실인데. 제 느낌은 그런데요. 제가 해석한 느낌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또 의견 궁금합니다. 허재성님, 비가 촉촉이 옵니다. 야, 이분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서 막 말하는데, 비가 촉촉이 내립니다 하고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좀 달래주시네. 예, 좀 이렇게 좀 흥분 가라앉히고 가겠습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는데 제가 초장부터 너무 열을 냈네요. 허재성님 고맙습니다. 유머 있으시네. 좋아요. 강철의 사신님, 리영희 교수 내 초등학교 아버지다.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 한양의대 출신 외과임. 근데 그 사실하고 지금 이 팩트 체크하고 글쎄요. 그 다음에 나이트 노롬님, 봉규형 월망은 망할 만해서 망했잖아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망한 거죠. 바로 철수하자마자 바로. 예. 윤용호님, 문재인이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도 사기쳤잖아요. 이놈의 정권은 입만 열면 사기만 치네요. 가짜뉴스는 지들하면서 윤용호님이 써주셨고요. 이용호님, 알아서 대변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알아서 대변한다 이런 얘기죠. 이 머니투데이의 이 기자분 같이. 이분이 이 방송을 보면 이제 나를 평생 원수로 삼고 이제 얼마나 이제 또 기사를 긁어댈지 이제 불보듯 뻔한데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하십시오. 예.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보수님, 젊은 청년 보수로서 안보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늙은 보수지만 안보가 불안합니다. 청년 보수나 늙은 보수나. 늙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제키 하우스님, 우리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매우 불안하다. 월남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1K님,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는 신영복. 이 신영복 씨는 또 리영희보다 한술 더 뜨는 분인데, 그분 주장 읽으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리영희보다 엄청 수가 센 사람인데 존경한다고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죠. 예, 저도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예. 대한보수님, 진보 지지하던 친구들도 수군수군 됩니다. 그렇죠. 요즘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도 이제 대놓고 진보들도 요즘 와서는
야, 그 이상한 거 같아. 나 저 진보인데, 요즘 들어가는 거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갸우뚱 시작했습니다. 타이거리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유, 저 대신 이런 글 쓰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가 좌빨들 대변이라고요. 고승희님. 야, 재밌다. 아이고. 이게 나라냐. 4시 24분 PM 저격수님. 4시 24분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인가. 이뽀야님. 이상해 정말. 예,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종환님. 예비군 재입대해서라도 나라 지킵시다. 이분 완전히 애국자시네. 나라 지켜야 됩니다. 네. 봉규야, 좌파처럼 몸살이지 말고 방송하자. 겁내지 말고. 리성님, 키성님. 글쎄, 제가 홀몸이면 조금 더 용감하겠는데요. 제가 재혼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놈의 재혼 소리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신데 조금 와이프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와이프가 이거 당신 깜빵에 들어가면 난 당신하고 못 산다 그러시니까 제가 깜빵에는 안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참 어떨 땐 진짜 답답합니다. 저도. 형수님 우리가 책임진다. 누구야? 남궁현 형수님 우리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남궁현 사람. 그러나 그 뜻은 제가 아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수님 책임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